네, 이번 순서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 오늘 어떤 직무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그 제약 영업 좀 사람들이 많이 알면서도 많이 기피하는 직무라서 네. 제가 좀 확실하게 깨드리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제약 영업. 아무래도 병원과 약국에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맞아요. 일들이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만나요?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건 조금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처럼 차를 팔거나 그런 것보다는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약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MR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그 제약 영업의 핵심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보험이나 증권은 불특정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약 영업은 의사, 병원장, 그다음에 약사 같은 특정 대상으로만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네. 일반 다른 영업에 비해서 오히려 쉽다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되나요? 일단 크게 봤을 때 뭐 B2C하고 B2B 업무 두 개를 다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예, 예. 예를 들어서 B2C라는 거는 결국에는 의사나 그 병원 원장을 만나는 그런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 B2B라는 거는 그 우리 회사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약 도매상이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병원, 의원, 그다음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금 업무까지 같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B2B, B2C를 같이 하는 거고, 또 업무 영역을 봤을 때 이제 크게 봤을 때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OTC하고 ETC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OTC라는 건 이제 일반 그 의약품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ETC는 병원에서 처방을 내릴 때 실제 그 의사가 약을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본인이 환자가 오고 나서 처방을 해줄 때 네네. 예, 바로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회사의 그런 전문 의약품들을 의사가 클릭을 하게끔 만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ETC 업무고요. 보통 이제 ETC를 하게 되다 보면은 병원하고 의원 이런 데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통 종합병원 같은 경우를 담당하게 될 때는 보통 2개 정도의 종합병원을 담당합니다. 거기도 워낙 많은 과가 있으니까요.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제약회사의 용어로 쓰는 게 이제 세미병원이라고 있어요. 세미병원? 예, 종합병원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개 정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보통 이제 이 제약회사의 용어로 봤을 때 로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동네 병원 의원. 병의원들. 네. 무슨 의원, 유정석 의원 뭐 이런 거 많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의원들을 담당하게 될 때 보통 네. 50개 정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국 영업까지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보통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 보통 처방전 쓰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상가 내에 있는 약국을 가게 되죠. 하나나 2개 정도 약국을 그 병원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의 로컬 병원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약국만 하더라도 50개에서 100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OTC 일반 의약품하는 약국 영업이 많이들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 때문에 뭐 뉴스 보면 리베이트 얘기도 많이 나고 이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영업직으로 시작해서 임원으로까지 성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영업으로 입사를 해서요. 제약 영업으로 입사해서 대부분이 80% 이상이 적성에 맞으면은 임원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 그 고등학교 동창도 지금 휴온스라는 아주 젊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적성에 잘 맞게 지금 임원으로 아주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본인이 사람들을 대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적인 업무가 좀 안 맞는 분들은 내근직,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제약회사에서 PM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마케팅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업 기획이나 전략 쪽으로도 일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만 한다면 임원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정 안 맞아서 퇴사하고 나면은요. 예. 보통 그 의약품 도매상도 또 많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영업사원들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나요? 네,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나눠서 볼 때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ETC, OTC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약국 직거래를 안 하고 직접 병원만 거래할 경우에는 아침에 사무실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제약회사는 사무실 출퇴근이 있지만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집에 있다가 그 해당 거래처로 갑니다.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서 그 앞에서 바로 콜을 찍는다고 그래요. 얘는 이 친구들 전문 용어로 봤을 때 콜 찍는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뭐냐면 나 이 거래처에 왔습니다라는 거를 그 회사에서
저 제공해준 PDA나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요. 예. 그래서 딱 찍습니다. 그럼 그 위치가 뜨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콜을 딱 찍고 그다음에 오늘 와서 내가 무슨 얘기를 이 원장하고 하면서 잘 썰을 풀어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하고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원장님께 우리 약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고 또 신약이 나오면 홍보를 하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 약을 계속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딜 가야 되냐?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을 가야겠죠. 약국 가서 원장님이 우리 약 쓴다고 했습니다. 약 빨리 주문하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약국 가서 수금하고 이런 업무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약국을 직거래하는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약 처방하고 그다음에 주문하고 또 거기서 수금하고 예를 들어서 주문한 다음에 우리 도매상까지 이제 소싱을 해줘서 도매상이 직접 공급하는 거에 다 챙겨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국의 약사들하고의 어떤 돈거래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익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익을 어쩔 때는 본인 영업사원 주머니에서 자기 돈으로 메꾸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리베이트 문제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정부에서 아주 강화를 했죠. 리베이트 쌍벌제라든지 네. 2번 이상 리베이트 하다 걸리면은 그거를 뭐 급여 항목에서 그 약을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투아웃제를 적용해가면서 요즘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예를 잘 들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제약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약에 대해서 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설득의 기술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설득의 능력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 역시 많이 알아야겠군요. 네. 일단 본인이 팔고 있는 자기 회사의 약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약의 의약품의 경쟁사의 그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명, 제품 성능, 효능, 효과, 그다음에 용법, 용량, 제품 약가 이런 것처럼 이 최소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가서 원장이나 약사한테서 하게 되면은 설명하게 되면은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고 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네. 가시기 전에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 이 방송 녹화로 올 때는 오늘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낼까, 그다음에 또 애드립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오는데 가셔갖고 원장님이나 약사들 만날 때 제발 첫 마디 끊을 때 날씨 얘기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말 끊을 때 날씨 얘기부터 하게 되는데 네. 오늘 흐리군요. 오늘 비가 오네요. 하수의 영업 방식. 그렇죠. 하수 영업 방식이죠. 그거 말고 그 원장이 뭘 좋아하는지를 미리미리 잘 간파를 해서 그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라든지 만약 그 원장님이 골프를 좋아한다. 네. 그럼 골프와 관련된 어떤 최근의 이슈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하시고 또 그냥 일반적인 경제 이슈들 말고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땅값이나 이런 것 같이 실제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네. 경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꺼내시기 바라고 또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경쟁 병원이라든지 약국의 동향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자질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좀 이 약사나 원장님이 모르는 정보 같은 거를 전달해 주시면은 네.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예. 진짜 약을 잘 팔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제약 영업의 특징인데 그 노하우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인물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무척이나 필요한데 맞아요. 대화의 기술도 중요한 것들이 많죠, 대표님. 네. 네. 아까 그 하수의 영업 방법은 일반적인 설득이나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게 가장 하수의 영업 방식이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좀 지루한다 싶으면은 빨리 화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대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연 지연 등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보험 영업할 때처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약 팔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특정 정해진 사람들한테 팔지만 그 사람의 출신 학교가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그런 거에 또 포커싱을 맞춰가면서 설명한다면 결국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네. 그런 영업사원들을 좀 더 친밀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깨야 할 또 영업의 팁도 알려주셨고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제약회사의 이런 영업 부문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능력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체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박학다식해야 됩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좀 많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스크랩해가면서 읽으면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은 거의 필수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동이 많으니까요. 네, 제약 영업의 이제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역시나 오늘도 카드라 통신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영업은 주말 특근이나 야근 술자리가 많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던데 맞습니까? 오히려 다른 영업보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원장님이나 아니면 예. 약사분들이 술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쵸. 그 술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그 영업사원 데리고 저녁에 술을 마실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영업보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특근 이런 걸 자꾸 고민하는데 그건 일반 회사가 더 많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포럼이나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열린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꼭 제약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오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제약 영업 분야 쪽에 직무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시다면요? 네, 이건 제 실제 그 제약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는 친구가 팁을 준 건데요. 오, 이거 잘 들어야겠네요. 네, 이건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네네. 그 입사서를 또 입사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데 네. 그것만 접수하고 땡 끝내지 마시고요. 본인이 동네 병원이라든지 의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명함 20개 정도를 꼭 챙겨 놓으십시오. 그 원장님. 예.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그걸 들고 그다음에 본인이 입사 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 쓴 거를 출력을 해서 네. 그 지원한 회사 인사부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저 이렇게끔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면은 지원서에다 욕만 안 쓰면요. 웬만하면 서류 통과 다 되고요. 이야. 면접 가서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느꼈냐? 그렇죠. 그걸 제대로 어필만 한다면 면접 통과됩니다. 와, 정말 좋은 팁이네요. 아주 현실적인 꿀팁인데 공유하지 네. 말고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윤선수 대표님 오늘 아주 유용한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